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암, 췌장암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30년간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해 온 이성호 교수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가장 마주하기 싫어하는 진단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응급의학과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면 췌장암만큼은 정말 속수무책이야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63세 김철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매년 정기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셨고 작년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금연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며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건강한 직장인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더니 점점 명치 부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벽 시간에 등까지 아픈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걱정했지만 일시적인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한 달 만에 8kg이나 빠진 거였어요. 평소 72kg을 유지하시던 분이 64kg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니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거울을 보니 눈도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때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병원에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높아져 있었어요. CT 촬영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미 간으로까지 번진 상태였어요. 췌장암이 의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암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췌장은 위장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길이가 약 15cm, 무게가 80g 정도인 작은 기관이 하루에 약 1.5리터의 소화효소를 분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일반 초음파로는 전체를 보기 어려워요.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의 췌장암 발견율은 30%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이 겨우 9%예요. 갑상선암 99.2%, 유방암 93.3%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죠. 더 충격적인 건 1년 생존율입니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진단받은 지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세요. 세 번째, 발견 시기의 문제입니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진단받을 때 이미 수술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어요. 수술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므로 40세부터 정밀검진이 필요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0%를 넘어가거든요. 똥 모양이 이상하다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이건 췌장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년 가을 68세 박순자 할머니에게 나타난 증상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나면 변기 물 위에 기름 같은 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마치 라면 국물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며칠 지나니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변기를 보면 정말 기름기가 많이 보였어요. 물을 내려도 변기 벽에 기름때가 남아 있더라고요. 변 색깔도 회색빛이 도는 흰색으로 변했고 냄새도 평소보다 훨씬 고약하고 자극적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지방변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아제라는 지방분해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먹은 지방이 완전히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방변의 정확한 특징을 알아두세요. 첫째, 변이 물에 뜨거나 기름기가 많아 보입니다. 둘째, 색깔이 회색, 연한 노란색, 심지어 하얀색으로 변해요. 셋째, 평소보다 훨씬 고약한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합니다. 넷째, 변기를 닦을 때 기름때 제거용 세제를 써야 할 정도로 잘 안 닦여요. 다섯째, 변의 양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하루에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몇 주간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소변 색깔 변화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른한 새정명기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소변이 콜라 같은 진한 갈색으로 변했어요. 물을 많이 마셔도 색깔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는 췌장 머리 부분 종양이 담관을 막아서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했기 때문입니다. 담즙 속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나오면서 진한 갈색이나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된 후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췌장 머리 종양이 자라면 담관을 압박해서 이 흐름을 차단해요. 그러면 담즙이 갈 곳을 잃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는 거죠. 이때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소변색이 변하고 황달 증상도 나타나요.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병도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평생 혈당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면 반드시 췌장 기능을 확인해야 해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가 있는 기관이라서 암으로 손상되면 갑자기 혈당이 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30%에서 당뇨병이 동반됩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황달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다음에 입천장과 혀밑이 노래지며 마지막에 얼굴과 몸 전체가 노래집니다. 가족들이 눈이 노래 보인다고 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흰 종이를 배경으로 자연광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췌장이 숨겨진 구조 신호를 보낼 때도 있어요. 이런 교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기철 어르신에게 나타난 특별한 통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석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정형외과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가 더 아팠거든요. 가장 특이했던 건 통증의 양상이었습니다. 마치 허리에서 배까지 송곳으로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관통하는 아픔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몇 번씩 깨시고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집 안을 걸어 다니면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아들이 다른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복부 CT 결과 췌장 몸통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암 통증은 복강신경총을 압박해서
허리나 등으로 퍼지는 방사통이 특징이에요. 특히 췌장 몸통이나 꼬리 부분 암은 왼쪽 허리와 등으로, 머리 부분 암은 오른쪽 상복부로 통증이 퍼져요. 급격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도 주의하세요. 72세 조영수 어르신은 평소 밥 잘 먹기로 소문났는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2달 만에 10kg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여름 더위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가을이 되어도 계속 그랬다고 해요.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봐도 전혀 당기지 않았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어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보면 속이 미식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이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문제로 인해 몸에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한 달에 3kg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해요.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69세 한명자 할머니는 밤에 자다가 식은땀 때문에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야간 발화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소화불량이 몇 달간 지속되는 경우도 주의하세요. 단순한 체증과 달리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해요. 특히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소화불량을 호소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한 달에 3kg 이상 지속될 때. 둘째, 복부나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셋째,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넷째,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허리나 등 통증이 있을 때. 다섯째,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췌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험한 식습관들을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추석 연휴 후 응급실에 실려온 68세 강민호 씨 사례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추석 당일에만 예외적으로 많이 드셨어요.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2배는 더 먹었어요. 전류도 배불리 먹고 송편도 10개 넘게 먹었죠. 그날 저녁에만 평소 식사량의 거의 3배를 드신 셈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명치가 아프고 등이 결렸어요. 체한 거라고 생각해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둘째 날 아침에도 여전히 아팠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급성 췌장염이었고 이미 췌장에 상당한 손상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이번 과식이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었죠. 췌장을 파괴하는 주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치킨, 튀김을 자주 드시면 췌장이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해요. 정상적으로는 하루 1리터 정도 분비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삼겹살 200g에 소주까지 마신다면 췌장은 평소에 10배 가까운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알코올입니다. 72세 박상철 어르신은 매일 소주 한 병씩 30년 넘게 드셨어요. 적당한 음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되어 췌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췌장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효소 농도를 높여서 췌장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셋째,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도넛, 단 음료수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췌장 베타 세포에 부담을 줘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베타 세포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져요.
더 문제는 설탕 음식들이 대부분 고칼로리라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점이에요. 넷째,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보존료가 췌장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특히 췌장암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다섯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빵이나 과자, 여러 번 사용한 튀김용 기름이 여기에 해당해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특히 치킨집에서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흡연도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해서 세포를 손상시켜요. 하루 한 갑씩 30년간 피우신 분의 췌장암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2~3배 높아요. 흡연자는 금연 후에도 위험도가 바로 떨어지지 않아서 10년이 지나야 상당히 감소하고 20년이 지나야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져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금연하신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건강 상태가 개선돼요. 조기 발견 비용과 말기 치료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초기 수술은 1,000만 원 내외지만 말기 치료는 수천만 원이 들어요. 대안 음식들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시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세요. 단 음료수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평소 췌장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평범한 음식들로도 췌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3가지 음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김정순 할머니가 발견한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식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에서 췌장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다가 양배추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한 컵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 식사 후에 자주 체하던 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도 편해졌으며 변도 더 규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해서 소화기 점막을 보호하고 루테올린 성분이 췌장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루테올린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루테올린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어요. 양배추를 드실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양배추 샐러드, 볶음, 된장국 등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더니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양배추를 함께 넣으면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이는 전반적인 소화기능 향상으로 이어져요. 68세 이영희 할머니의 두 번째 건강 비밀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된장국, 나물, 전, 볶음밥까지 정말 다양하게 해먹었어요. 처음에는 철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금치에는 플라보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놀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암 발병 위험을 23%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서 췌장의 만성 염증을 줄여줘요.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서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드세요.
수산 성분이 제거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할머니는 매주 시장에서 사와서 한 번에 데쳐두고 참깨나 들깨를 넣어 무쳐 먹었더니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시금치에는 엽산, 베타카로틴,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73세 박상호 어르신의 세 번째 발견은 빨간 포도입니다. 당뇨 때문에 과일을 조심했는데 빨간 포도는 하루 10알씩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껍질째 먹었는데 처음엔 질겼지만 익숙해지니 괜찮더라고요.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실험에서 췌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춰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발 정도만 간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 세 음식의 장점은 모두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정기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추가로 도움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항암 효과가 있고 마늘과 양파의 알리신은 면역력 증진과 항염 효과가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줘요.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도 균형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하시고 과음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런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당뇨,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